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추석 연휴를 계속 잘들 쉬고 계시죠? 오래간만에 지금 연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뭔가 팁을 하나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핫한 것이 이제 우리 알다시피 그 삼성전자 반도체가 주도주로 가는 이유, 그죠? 당분간 아마 계속 갈 것으로 보고요. 아마 내년까지도 가지 않을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이제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해줬죠, 추석 전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자, 이것이 11만 원, 11%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는데요. 이거로 끝나지 않죠. 지금 그 유명한 탤런트 분이 2만 원대 사서 그때 당시 45만 원인가요? 사가지고 30년을 보해서 지금 30억이 넘는 돈을 벌었다. 이것이 가장 유명한 알려진 얘기죠. 장기 투자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지금 반도체가 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거의 개인 투자자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보면 거의 2차 전지에 물려서 수익을 못 내고 있고요. 제가 끊임없이 알려줘도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거의 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 얘기부터 하고 반도체 얘기를 할까요? 이제 여기에 이제 몰빵 아니면 많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도 보기만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거든요. 많은 투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약에 뭐 5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손실이 나서 50% 떨어졌으면 2,500분이 안 남았겠죠. 그러면 최소한 2,500을 500만 원이라도 잘라서 그죠? 잘라서 지금 가고 있는 반도체에다가 만약에 그죠? 어떻게 해요? 예, 교체 매매를 했다 그러면 한꺼번에 어렵죠. 2,500을 만약에 손실을 봤다 그러면 그럼 500만 원이라도 잘라서 여기다가 반도체 주도주에 매수했다면 뭐 하이닉스 샀든 뭐든 샀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와서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 여기서 샀어도 하이닉스가 얼마냐면 지금 44%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에코프로를 만약에 그냥 들고 있었다면 그제가 언제죠? 제가 이제 9월 초순이니까 9월 지금 날짜가 종가 날짜가 언제요? 10월 2일이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안 올라가면 지금은 안 올라가죠. 아직은 에코프로가 10월 2일 날 만약에 9월 2일이군요. 아까 그럼 여기잖아요. 그럼 9월 2일부터 얼마를 떨어졌나요? 마이너스 5.86%. 그러면 만약에 이걸 팔아서 500만 원을 팔아서 그러면 손실이 5.68% 나갈 때 하이닉스를 샀다면 그죠? 9월 2일 날 이걸 샀다면 얼마에 44%를 벌었으니까 플러스 오히려 50%를 복구한 게 된 거죠. 500만 원 갖고 50%니까 250을 벌어서 손실 날 거를 커버해 주는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못해요. 실제 만나보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절대 못 자릅니다. 그런 걸 손절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손절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럼 주도주가 왜 나가는지를 알았으면 이걸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안 되는 게 개인 투자자리 두 번째로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가 뭐죠? 주식은요. 올라갈 때 사야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요. 여기에 물려 있으면 그걸 절대로 못 팔아요. 주식은요. 떨어질 때 더 사면 더 손실이 커집니다. 근데 이 가장 큰 비밀을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못해요. 95% 내가 오프라인에서 꾸준히 만나서 얘기해 보면 떨어지는 건 본전 차트가 주고는 손을 못 넣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해서 주도주가 뭐가 하는지, 이 장에 지금 주도주가 누군지를 알면 그걸 샀으면 회복이 되는데 그걸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손실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잘 버냐? 그래서 주도주 가는 걸 선행으로 매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럼 반도체가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반도체가 그럼 왜 가는 이유를 저는 금년 초죠. 첫 번째 이제 금년 초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HBM 생산이 끊임없이 일어났죠. 이게 이제 하이닉스도 버리고 삼성전자도 별로 관심이 없을 때 하이닉스가 여기 생산을 인공지능과 관계해서 계속해서 생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인 한미 반도체와 합쳐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삼성전자가 4조 6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떨어질 때 오히려 삼성 하이닉스는 9조 그죠? 거의 10조 가까이 9조 7천억인가요? 정확히 지금 숫자는 좀 하여튼 9조가 넘죠. 이런 엄청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렇죠? HBM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콜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게 게다가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에다가 HBM3E 에 대해서 8단 했던 것을 지금 이제 12단까지 올라갔습니다. 12단을 얼마? 3만 개에서 5만 개를 납품하기로 확정된 뉴스가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불과 아마 보름도 안 됐을 거예요.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1만 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렇다 보면 또 하나가 이제 작년 아마 3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사우디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방문할 때 사우디를 방문했죠. 그때 엔비디아가 사우디에다가 계약한 게 뭐죠? 제가 3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바로 블랙에를 1억 8천만 개 한국의 광주 데이터 센터에 16배를 짓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HBM 수요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게 바로 엔비디아가 역사적 고점을 넘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왜 반도체가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최근에 진거로는 광주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 아마 삼성 데이터 센터를 일산 쪽에 고양시 쪽에 삼성 데이터 센터를 최근에 우리은행에서 완공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의 계속된 증가, 전력 수요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력주가 계속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우디의 그 납품, 그래서 블랙엘의 수요가 인공지능 AI가 계속 커지고 있다. 세 번째. 자, HBM의 구조를 우리가 알면, 그죠? 왜 지금 반도체가 폭등하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HBM에다가 하면 이 웨이퍼라는 게 있죠. 웨이퍼에다가 D램 생산을 합니다. 그죠? 촘촘하게 D램 생산을 하는데 이게 절단하고 이런 게 다 뭐죠? 이제 패키징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이 보통 HBM 생산에 비해서 뭐죠? 크기가 크기 때문에 D램 생산의 2~3배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2~3배 비중. 그러면 DDR 생산을 만약에 300개를 만들 때 그죠? HBM은 100개뿐이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고가이고 또 크기가 달라서 따라서 그러면 200~300의 크기가 HBM이 크기 때문에 그럼 D램 생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HBM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D램 생산의 재고가 늘어나서 이 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비싼 웨이퍼에다가 생산하다 보니까 D램 반도체 4하고 지금 이제 DDR5를 계속 생산을 하고 있죠. 5가 수요가 이제 여기는 늘어났지만 이게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산을 줄였어요. 전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따라서 올 연초에 1월 달에 뭐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클라스 아니 그 어디죠? D램 익스체인지 뭐라 그래요? 그 이제 가격
미리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 3분기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DDR D램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재고가 소진되면서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기 때문에 한 반도체를 버리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사고 소부장 기업을 산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든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 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갖고 나가야 된다.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소부장을 미리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네 번째, 여러분한테 무료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를 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보시죠.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끊임없이 제가 가격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간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때가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해서 폭등을 나가고 있죠. 주춤했다가 다시 폭등 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이 나가고 있죠. 갭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돌파 나가고 있죠. 따라서 또 나갔습니다. 갭 상승으로. 자,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DDR 가격 재고가 삼성전자 빼놓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D램 반도체 지금 재고량이 2, 3주뿐이 안 남았다고 그래요. 가장 많이 남은 회사가 HBM 생산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한 7주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영업이익이 가장 또 커질 것이 삼성전자가 10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바로 다섯 번째, D램 가격의 계속해서 인상. D램 가격을 이번에도 삼성에서 고객들한테 D램 가격을 20, 30%,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를 10% 인상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무려 4번에 걸쳐서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기가 PC 수요도 뭐로 바뀌죠? 예, AI로 장착이 되고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인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더전 비전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도 지금 AI 제가 쓰고 있는 PPT도 지금 AI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장착까지도 넘어가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죠. 자, 이렇게 되면서 D램가가 4번에 걸쳐서 인상하고 이번에 삼성전자 또 가격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실적은 더 개선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잘 보시죠. 여섯 번째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반도체 지수죠. 반도체 지수가 무슨 일을 벌였죠? 역사적 고점을 넘었습니다. 갭 상승 나갔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갭 상승 나가니까 갭 상승 나갔죠.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샀을까? 연초부터. 여기서부터. 그죠? 그러면 가서 우리가 사서 간 것이 마이크로 컨텍스트. 첫 매수가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상한가를 나간데 여기서부터 이거 이상하다. 매수. 자, 반도체 하반기에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얼마를 갔나요? 한번 볼까요? 지금 갭상승으로 얘도 나갔죠. 지금 205%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3월 달입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를 다시 갑니다. 하이닉스 3월 달이라 그랬죠. 3월 달에 뭐 갔나요? 3월 달에 안 갔잖아요. 근데 누가 움직였어요? 204%인데 얘는 뭐예요? 91%입니다. 그 다음에 SNS텍을 언제 샀냐?
SNS텍은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습니다. 덜 올라갔죠. 이게 바로 이제 웨이퍼에 관계되는 거죠. 91%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아무 차이가 없죠. 우리 소부장을 더 많이 샀으니까. 최근에 산 것은 테스입니다. 계속 샀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사자. 그죠? 테스.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죠. 지금 얼마 올라왔나요? 최근에도 또 샀습니다. 148%. 자, 이런 것이 소부장인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반도체가 끝났느냐? 아닙니다.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계속 간다면 제가 볼 땐 DDR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디램 수요가 이제 따라오기 시작해서 디램 이제 재고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급히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더 올라가고 이제 재고가 없다 보니까 따라서 아마 이 수요가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게 PBR이 2.5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러면 반도체가 과거에 제가 하이닉스를 추천할 때 언제냐면 2015년 6월 달에 주도주 간다. 주도주 간다 그랬을 때가 2016년 6월 달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부터. 근데 삼성전자는 안 사고 저희는 하이닉스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사갖고 갖고 있어도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하이닉스가 수익이 자그마치 1287%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입니다. 만 9년에 1287%입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의 매력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추천해서 여기 97,700원에서 찍고 내려올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소부장 기업으로 갔던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때가 여기 240% 나올 때 삼성전자는 143%가 났었고요. 그때 당시에 원익 IPS는 2015년 제가 12월 달에 추천하면서 무료 방송에서 추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기업의 쌀을 사라. 그러면 주도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원익홀딩스에서 이제 분할해서 나왔죠. 이건 이제 나중에 분할해서 나온 거고 2016년 3월 달에 이게 300%가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매도를 쳤은 겁니다.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요. 그죠? 매도를 하고 갖고 가 300%를 갖고. 그래서 소부장 기업이 계속 더 가는 것처럼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주가 원래 대형주보다 더 멀리 가는 겁니다. 물론 가격 변동성은 심한 게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앞으로 더 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직도 2차 전지는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는 보는데 제가 끊임없이 리튬이나 니켈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캐즘이 지금 바뀌어서 좀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마 전기차 양극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현재로서는 주도주가 이 반도체가 당분간 계속하고 아마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과거에 원익 IPS가 이 정도 300% 나가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지금 같지만 이제 목표가 60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PBR이 3.3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5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PBR이 5배가 가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한 2배? 2배라고 그러면 2.0 정도? 그렇다면 40만 원이니까 60만 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도주로 가는 반도체를 어떻게 내가 매수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주도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도주는 쉽게 못 사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장이 자그마치 3,500포인트에서 역사적 고점을 넘었다는 것은 위에 천정의 매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올해 연말까지 이제 10월 달이 본격화된 대형주 장이 오는 시기니까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면서 주도주로 가서 4,000포인트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우리는 4,000포인트 가든 5,000포인트 가든 그런 건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시장이 이끌 때 거기에 주도주를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짜시고 그것을
매수를 해야 여러분의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이 팁을 추석 연휴에 잘 가져가셔서 물론 뭐 유료 방송에 들어오면 그것은 뭐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유료원들이 그래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 겁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추석 연휴에 멋진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나마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으니까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무료 방송은 없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을 또 뵐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